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2020년 새해 들어 처음 읽어드리네요. 너무 분위기 잡았나? 괜찮아? 오늘은 말의 품격 간결입니다. 말의 분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2012년 9월 11일 오전 미국 NBC TV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가수 싸이가 등장했다. 싸이는 함께 출연한 유명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프로그램 진행자 엘렌 드제너러스에게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 추는 법을 가르쳐줬다. 춤 동작을 따라하던 엘렌이 대뜸 브리트니의 굽 높은 신발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런데요, 하이힐을 신고 이 춤을 따라해도 괜찮은가요? 방청객의 시선이 싸이에게 집중됐다. 싸이가 어깨를 으쓱 들어올리며 답했다. 그럼요. 이 춤을 출 때는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고 춤은 산티나게 춰야 해요. 간결함과 재치라는 터널을 통과한 싸이의 언어가 입술을 비집고 나오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렇지. 아, 좋아, 좋아.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싸이는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녹화장을 누볐다. 방청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강남 스타일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싸이의 춤과 말이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날 방송은 미국 전역의 가수 싸이의 스타성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싸이의 어법을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코드가 있다. 보편성과 차별성이다. 싸이가 내뱉는 말거리, 이야기의 재료나 말할 거리가 죄다 기발한 것은 아니다. 싸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 대화에 물꼬를 튼다. 그런 다음 비교적 창의적인 말거리로 양념을 친다. 싸이가 구사한 문장을 단문으로 분리하면 의상은 고급스럽게 라는 문장과 춤은 산티나게 라는 문장으로 쪼갤 수 있다. 앞뒤 문장을 따로 놓고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듯하다. 평범하다. 다만 평범함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문장을 합해 놓으면 시쳇말로 기가 막힌다.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고 춤은 산티나게 춰라. 절묘한 대구가 완성된다. 예상하지 못한 표현에 앗! 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 싸이의 말 속에는 의외성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언어의 의외성은 대화에서 무료함을 밀쳐낸다. 의외성은 곧 차별성이며 차별성은 듣는 사람의 주목도를 끌어올린다. 싸이의 말씨에도 주목할 만하다. 평소 방송을 통해 본 싸이는 겉으로 풍기는 모습과 달리 말이 많은 연예인이 아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말의 총량이 적다. 말의 재치와 나름의 깊이가 있는 데다 언어의 총량이 적으므로 얼력 또한 세다. 싸이는 말 속도도 빠르지 않다. 기자회견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말을 뱉어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모음과 자음을 찬찬히 곱씹어서 입 밖으로 꺼내놓는 느낌이다. 또한 그는 말을 장황하게 열거하지 않는다. 복문보다 단문으로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한마디로 단단익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어법이라고 할 만하다. 싸이의 짧고 간결한 말씨는 좌중의 의표를 칼처럼 찌른다. 얼력이 크고 섬세한 말 앞에서 대중의 감성은 곧잘 베어진다. 반면 어떤 이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싸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마이크만 잡으면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려 든다. 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는다. 대화의 바깥쪽에서 겉돌며 어정거린다. 온갖 수사와 논리로 유사한 표현을 재탕삼탕 되풀이한다. 말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셈이다. 무조건 많이 길게 말해야 유리할 거라고 믿는 것이니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투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나 가벼운 낄낄거림과 번잡한 주절거림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언어학자는 성인의 최대 집중력이 18분이라고 주장한다. 18분 넘게 일방적으로 대화가 전개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일지라도 참을성 있게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마크 트웨인이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얼핏 맞는 얘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쓸모없는 말만 늘어놓는 태도와 경향을 TBU, True but Useless 라고 한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싸하지만 언어의 분량에 비해 건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알맹이가 없고 의미의 뼈대가 문드러져 있는 문장은 둔탁하기 짝이 없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상대가 지루하게 느끼거나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말의 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이의 귀에 닿는 순간 힘없이 바스러진다. 마음에 꽂히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날리는 운명을 맞는다. 더 큰 문제는 하염없이 말을 늘어놓다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거르지 못해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재상 풍도는 설시에서 구시화지문, 설시 참신도라고 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풍도는 정치적 혼란기인 당나라 말부터 5대 10국 시대까지 5왕조 동안 11명의 임금을 섬기며 벼슬을 했다. 풍도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만은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과 속마음은 간결한 표현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생각과 느낌을 말 속에 짜임새 있게 담아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굳이 말의 분량과 길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얼마 전 나는 명료한 언어의 필요성을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절감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주문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혀를 펄럭이며 까다로운 조건을 늘어놓았다. 굽는 정도에 따라 햄버거 패티 맛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너무 바싹 굽게 되면 육즙이 사라지더군요. 그렇다고 대충 익히지 마세요. 오래 굽지 않으면 씹을 때 물컹거리는 법이니까요. 참, 그리고 남자는 뒷사람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의 표현은 좋게 말하면 아득했고 나쁘게 말하면 아둔했다. 그의 언사는 장황하고 거칠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서 먼지를 날리며 거칠게 내달리는 정체모를 짐승을 연상케 했다. 주문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허물어졌다. 겹겹이 줄을 서고 있던 고객 중 누군가가 짜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좀 빨리 주문합시다. 남자가 주문을 끝내자 직원이 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 손님도 까다롭게 구면 어쩌지? 하는 얼굴이었다. 손님은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따로 원하는 게 있나요?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익선의 말씨로 대답했다. 네, 전 미디엄으로 부탁해요. 끝. 끝이야. 어우, 간결해. 그럼 오늘 이렇게 오늘은 간결하게 자볼까요? 여러분 굿잠 하세요. 안녕.